문제 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8세기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예요.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죽게 되자 그의 왕세제인 연인군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영조대왕이에요. 영조대왕은 무려 52년간이나 왕위에 있었던 조선왕조 최장수 임금이에요. 영조 개혁 정치의 배경을 보면요. 이 경종이 사망한 후에 영조가 노론의 지지로 즉위하게 돼요. 노론은 이 연인군을 지지했고요. 소론은 경종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이 노론의 입장에서는 이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사사하는데 노론이 앞장섰기 때문에 연인군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1728년 영조 즉위 초창기 때는 소론과 남인 일부가 결탁한 이인자의 반란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했고요. 그리고 노론의 집권에 반대했던 것인데 영조의 정통성 부정은 영조의 친모 숙빈 최씨가 궁중에서 잡일을 하던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영조는 평생 동안 자신의 출신의 비천함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인물인데요. 여하튼 이런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탕평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러요. 그의 탕평책을 완론탕평이라고 하는데 영조니까 이응이죠. 완론이니까 역시 이응이죠. 그래서 영조는 완론탕평이라고 하고요. 정조는 지읒이죠. 정조의 탕평책을 준론탕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읒해서 이렇게 영조의 완론탕평, 정조의 준론탕평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영조의 완론탕평은 탕평책에 동의하는 세력, 즉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탕평파를 육성해서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유지했고요. 탕평비를 성균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했던 것이죠. 2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했고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해요. 즉 제야 세력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서원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정도로 탕평책에 대해서 완전 진심이었네요. 영조의 개혁 정책은 제일 중요한 게 균역법이죠. 균역법이라는 것은 군역을 골고루 고루 부담시키자는 얘기예요. 1년에 군포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서 농민의 군역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돼요. 아울러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어들었겠죠. 이런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선박세와 어염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됐고요. 부농의 자재에게, 양반의 자재 아니에요. 부농의 자재에게 선무군간포라는 이름으로 군포 한 필씩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지주에게는 토지 1결당 미고 2두를 걷어들이는 결작을 이렇게 받게 돼요. 이 사형수에 대해서 삼심제를 시행했고요. 가혹한 형벌, 뭐 압슬형이라든지 자자형이라든지 낙형이라든지 이런 형벌들을 폐지했고요. 신문고제를 이렇게 부활했어요. 준천사를 두고 청계천 준설 사업을 했었고요. 노비 종목법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출신에 따라서 노비 결정을 하는 이 노비 종목법을 실시했던 것이에요. 편찬산업으로는 법전이죠. 속대전이에요. 조선시대에 법전하면 조선 초에 경국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이에요. 정조 때는 대전통편이에요. 대전통편. 대원군 때 대전회통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동국문헌비구를 편찬했고요. 속오리도 편찬했어요. 영조 개혁 정책의 한계라고 한다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붕당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네요. 정조대왕이에요. 정조대왕의 개혁정치는 이모 화변을 계기로 해서 이 노론 측이 이 벽파와 시파로 갈라서게 되는데, 이모 화변은 정조의 아버지인 이 사도세자가 정조의 할아버지 즉 영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사건이 바로 이모 화변이거든요. 이 이모 화변에 대해서 이 노론의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벽파는 이 사도세자는 죽을 짓을 했다, 영조의 처사가 정당했다 라고 갈라지면서 노론이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남인도 있는 데다가 또 노론까지 이렇게 갈라지고, 정조는 영조 때와 마찬가지로 탕평책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탕평책을 준론 탕평이라고 해요. 이 준론 탕평은 왕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보자라는 것이죠. 노론과 소론 외에도 남인도 등용하는 적극적인 탕평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탕평책. 정조의 정책은 왕권 강화책으로 이렇게 집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게 돼요. 초계 문신제라는 것은 젊고 유능한 관리를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는 것이에요. 이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재교육시키는데 정조까지 나서서 직접 강론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관리들은 과거제를 통해서 선발됐기도 했지만 또 왕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관리이면서 한편으로는 정조의 제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에요. 하니까 이 관리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깊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초계 문신제는 왕권 강화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선 초의 집현전처럼 학술 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해서 국왕의 정책을 뒷받침했네요. 국왕 직속의 친위부대 장용영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장용영은 서울에 내영이 있고 수원에 외영이 있었어요. 국왕 직속의 친위부대니까 이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원에 화성을 건설해서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기도했어요. 수원의 화성, 다시 말해서 제2의 수도라는 것인데, 이 제2의 수도를 건설하게 되면 한양에서 자리 잡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을 억누를 수 있었잖아요. 기득권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지방 수령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향약을 직접 수령들이 주관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은 지방 사림들의 영향력 약화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정조의 개혁 정책으로 신의 통공을 둘 수 있는데, 신의 통공이라는 것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전권을 폐지한 것이에요. 조선시대의 상인은 조선 초에는 관어 상인만이 통용이 됐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이 관어 상인과 그리고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이 사상들이 이렇게 성립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전상인들, 관어상인의 시전상인은 이 시전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전, 사상을 난전이라고도 했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시전상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뭐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이 시전상인들이 와서 좌판을 발로 걷어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시전상인들 중에서 유기전 이 상인들만 금난 정권이 있고,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사상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이 시전 상인 중에는 6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주요 이 시전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비단을 취급하는 선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포전, 어물전 이런 6개 품목을 취급하는 점포를 유기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기전은 여전히 금난 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것이 바로 정조 때 신의 통공이라는 것 중요하고요. 서울 차별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서울 출신들을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청장관 전서에 이렇게 저자 이동우, 그 발해고의 유득공, 북하기의 박재가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이 됐네요. 정조 때 편찬 사업으로 대전 통평 아까 했었죠. 경속대회라는 거 했어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평, 대전 회통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외교문서 동문휘구가 있고 형조 업무를 이렇게 표현했던 추간지, 재정 업무, 호조의 업무죠. 탁지지가 있었고 군사훈련 규범인 무예도 보통지가 있었어요. 2017년 북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고요. 정조의 일기인 일성록이 있고요. 정조의 시문과 교지 등을 정리했던 홍제전서도 있어요. 이 홍제전서에 만천 명월주인 옹자서라는 시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조는 자신을 이렇게 초월 군주라 칭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이 만천하를 비추는 달이 있는데 강물을 그 달이 하나의 달이 모든 강물을 비추는데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달은 태극이고 태극이 곧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제 기출문제에 나와서 이 내용을 보시면 만천명월주인 옹자서라는 것은 바로 정조 때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계점으로는 정조 개혁정치의 한계점은 세도 정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인데 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이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요. 이 안동 김씨 권문 안동 김씨가 풍양조 씨의 이런 세도 정치의 빌미를 본의 아니게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죠. 밑줄친 왕이 제위한 시기 역사적 사실 최재공이라는 인물 나와 있죠. 최재공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최재공의 건의로 신의 통공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거든요. 신의 통공을 실시하게 됐으니까 이거 곧 정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유기전 이외에는 금난 정권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1번 경기도에서 대동법 처음 실시했다. 요거 광해군 때죠. 2번에 영정법을 실시했다. 요거 인조 때죠. 3번에 신문고 제도 부활 요거 영조 때예요. 그 다음에 4번 장영영이니까 이게 바로 정조 때. 그래서 이렇게 4번이 정답이네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